안녕하세요. 농약을 잘 치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어떻게 잘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고무나무에다가 스프레이를 칙칙하고 뿌렸지요. 조금 더 확대를 해봐 드릴게요. 보면은 약이 묻은 지역, 이렇게 물방울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약이 안 묻은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약이 안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병원균이 여기에 똑 하고 날라왔다라고 하면 병원균이 여기에 내가 지금 떨어진 곳이 바위인가? 쇠덩이인가? 종인가? 이파리인가? 줄기인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착기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부착기가 그냥 오징어 다리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끝에서 뭔가를 막 내뿜어내요. 뭘 내뿜어내느냐? 껍데기를 녹여봐야 돼요. 이게 정말 뭐 이 안에 내가 먹을 만한 게 있나 없나. 근데 보통 식물체의 껍데기에는 왁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왁스를 분해하는 펙티나제라는 거를 뿜어내요. 그래서 겉을 한번 살짝 녹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귤을 우리가 껍질을 까면 그 안에 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얘들이 껍질을 녹입니다. 그래서 부착기를 형성을 해서 여기에서 침입 균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균사들이 점점 세포의 내부에서 퍼져 나가 보는 거예요. 그 퍼져 나가면서 세포들을 팡팡 하고 터트리니까 그 와중에서 식물체가 기능을 잃게 되고 색깔이 변하고 괴사하는 증상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여기에서 병원균이요 포자 주머니 같은 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기관총 쏘듯이 팡팡팡팡 하고 다시 바깥으로 퍼져나가서 한 바퀴 순환을 하는 거죠. 농약을 잘 치라라는 말은 이러한 빈틈이 없이 농약을 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약을 빈틈없이 친다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똑같은 나무에 뿌리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얘는 똑같은 나무에 뿌렸는데 이파리에다가 물방울들이 이런 식으로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 거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농약을 살포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농약에다가 무엇인가를 넣었을 때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보조제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 보조제 중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어서 그냥 편의상 계면활성제가 전착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편의상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뭐 극히 그 일부분일 뿐이에요. 농약에다가 이런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혹은 전착제를 넣어서 살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말끔하게 다 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병원균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여기는 먹을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또는 농약의 농도가 높은 것들이 여기를 쭉 하고 전체를 전부 다 발라져 있으니까는 이 균사가 침입하는 게 나왔을 때에 균사를 못 살게 굴므로써 병원균이 성장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한 나무에도요. 지금 이거를 두 개를 나눠서 살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살포를 한 거고 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물만을 살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모습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농약을 잘 살포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전착제를 가용을 해서 넣어서 치면 좋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착제를 살포하면 농약이 많은 면적에 잘 묻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들 많이 하는데 비가 내렸을 경우에요.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전착제를 살포를 하면 같이 넣어서 살포를 하면 더 빨리 씻겨 내려갑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내기 상품을 만들어서 걸었어요. 강의를 할 때마다. 왜? 농가들이 안 믿으니까. 30년 동안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전착제를 넣어서 치면은 오히려 농약이 더 빨리 씻겨 내려간다 라고 하니 난 못 믿겠다. 그럼 우리는 장마철이 되고 그러면 농약방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걸 권해줘서 살포를 해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라고요. 어느 정도로 잘못됐냐 하면 제가 늘 강의를 할 때마다 1,000만 원 내기를 걸지요. 만약에 전착제를 섞어가지고 농약을 살포를 하고 강제적으로 비를 내리게 했을 때 그 농약이 그냥 일반 농약을 친 것보다 더 잘 남아있다 라고 하면 내 1,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와도 1,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착제라는 거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100개의 논문이 있다라고 하면 99대 1로 나눌 수 있어요. 당연히 99개의 경우에는 더 빨리 씻겨 내려갑니다. 전착제를 섞었을 때 비를 맞으면은요. 그럼 한 개는 뭐냐?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논문이거나 뭐 특이한 경우죠. 예. 그래서 하나를 갖고 오면 1,000만 원을 버는 거냐? 와셋 혹은 오믹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가짜 학회예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에서도 이런 가짜 학회에다가 이 돈만 주면 발표를 해주고 논문을 실어주는 곳이에요. 이런 데에다가 이제 논문 발표하고 국가 연구비로 하고 했던 교수들 연구비 회수당하고 징계받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런 데에 실려 있는 논문을 잘못 인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전착제는 어떨 때 써야 되느냐, 딱 두 가지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어떻게 한정되느냐? 비를 피할 수 있는 하우스 작물에서는 전착제를 마음껏 살포를 하셔도 돼요. 그 외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 과수농사는 노지에서 하고 고추도 노지에서 하고 양파나 마늘도 노지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 예보가 10일 동안 앞으로 없을 때에는 쓰셔도 돼요. 근데 오늘 월요일인데 수요일 날 비가 예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월요일 날 약을 전착제랑 섞어서 장마에 비에 씻겨 내려가지 말라고 잘 쳤다? 아니요. 수요일 날 비를 만나면 그냥 농약만 친 것보다 더 빨리 씻겨 내려간다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아무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농약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1,000만 원을 드린다고. 그게 사실이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농약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정보가 누구한테 들었든 영업사원한테 들었든 뭐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화상병 약제에서, 지금 이제 화상병 약제가 나올 때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구리가 들어가 있는 여러 약제들이 있고 한글로 되어져 있는 농약 사용 지침서에 각종 주의사항, 부작용, 뭐랑 섞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황산구리도 있고 염화구리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거를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겨울에 치는 게 당연히 효과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이 구리가 하는 역할은 이래요. 이게 이제 꽃눈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도 꽃눈이 좀 있을 수 있고 여기도 꽃눈이 있고 겨울의 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궤양이 형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농약을 막 비처럼 살포를 하면 이거를 다 감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구리 플러스 2개짜리인 구리는요, 씨앗, 그러니까는 병원균의 포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달라붙으면 얘들이 콩나물 자라듯이 이렇게 싹이 나오고 뿌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이 싹이 트는 거를 억제하는 방식을 써요. 근데 지금 병원균은 이러한 궤양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수액을 타고 이동을 해서
움직이면서 이 바깥으로 나중에 우즈라고 하는 콧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궤양, 말라있는 궤양의 안에 있는 병원균을 없애기 위해서 구리를 살포한다 라고 하면 이게 맞는 말이냐? 맞지가 않죠. 이게 밖에 나와 있을 때에는 살포를 하는 게 맞아요.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 중에서 특정한 약은 생육기에도 살포를 할 수 있으나 약해의 우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화상병 약이라는 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뭔가 좋다라는 거를 고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치면 되고 가격이 저렴한 거를 골라서 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농약이라는 거를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살포를 하시게 될 텐데요. 공부하기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셨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병원균이 어떻게 정착을 하느냐, 다리를 하나 뽑고 그 끝에서 뭔가를 분해하는, 껍데기에 있는 왁스를 분해하는 거를 내뿜어. 그렇게 해서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곳인가 살 수 없는 곳인가를 알아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한 과정을 못 살게 구는 게 농약인 거고, 그러면 얘들이 아예 붙지 못하게 농약으로 코팅을 완전히 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전착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건데, 평상시에는 살포를 해도 되나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더 빨리 씻겨 내려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마철에 쓴다? 아니에요. 하우스 안에서 쓰거나 비가 10일 동안 예보되어 있지 않을 때 살포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뭐 여담 삼아 이야기 하자면요, 이런 농약회사들이 전부 다 어디 한 군데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한국작물보호협회라는 곳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작물보호협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제 앞에서 박 이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죠. 한 30년 정도 농약을 공부하신 분이죠. 전착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인간의 예의를 알잖아요. 앞에 강의한 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예의상 잘못한 거를 알려드립니다. 왜 알려드리냐고요? 농민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아는 게 예의이지. 예,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한 적은 없어요. 그분이 잘못 강의를 하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옛날에 배우신 거니까. 일본은 전착제가 3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한국은 한 5에서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 일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비에 잘 견딜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고착 효과가 높은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지금에서야 조금씩 이제 또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서 설명하지 않는 이상 전착제 사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장마철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잘 쓰이고 있으니까. 한국은 그게 맞느냐?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상병 약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런 약제가 작용하는 방식, 병원균이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작물체 안에에서 성장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작물체 겉에다가 구리를 살포를 하고 씨앗이 안 크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 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상병 약제는 편한 걸로 골라서 쓰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3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예찰연구센터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농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